대통령이 어제 귀국하는 장면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아니 그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유럽 순방 일정을 다 마친 장기간의 출장이었어요. 네.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데 모두가 가장 관심 가졌던 건 정청래 대표가 네. 나갈 것이냐였고 나간다고 한 뒤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관심 가졌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열에 있는 그 당 맞아. 지도부와 청와대 네. 그 참모들을 볼 때 표정이 거의 없이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빠른 네.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그 누가 시간도 쟀던데. 그러니까 내려서 첫 악수부터 차에 탈 때까지 시간을 쟀는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저도 빨리 감기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쭉 그냥. 그 보통 뭐 이제 악수하고 나서도 이제 그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뭐 또 뒤에 보면서 한 번 더 손 흔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빨리 바로 차에 타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나는 생각이 이제 그렇죠. 들 정도의 그런 장면이었는데 혹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이 그 불편한 심기가 좀 드러난 네.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 뭐 저는 뭐 90도를 했던 82도를 했던 70도를 했던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불렀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에게 마지막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불렀다고 보고 그리고 표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 신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를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이랑 대화가 없었어요. 출국할 때는 그리고 늘상 순방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강원식 비서실장 놀려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거든요. 나갈 때도 이번에 G7 나갈 때 같이 갈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입국했을 때도 나 없으니까 좋았죠. 우리 일하러 갑시다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그 이 참모들하고의 어떤 새로운 복귀에 대해서 가볍게 좀 분위기를 푸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강원식 비서실장하고도 거의 뭐 어떤 좀 대화도 없이 바로 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없는 동안에 청와대와 당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종각판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한테 아마 며칠간의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는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태 의원 등도 하여튼 이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좀 덧붙였더군요. 네, 90도 인사를 가지고 이건태 의원이 이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대통령에게까지 정치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솔직히 별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네. 이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예. 정청래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닮은 꼴이다. 이 90도를 봤을 때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그 서천에서 화재 네, 났을 네, 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가지고 90도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을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페이스북에 네.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뭐 발언이라든지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90도 인사니까 더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이번이 조금 더 노골적이지 않나요? 이번 정청래 대표 예, 인사가 정청래 대표를 환영식에 부른다는 공지까지 청와대에서 냈으니까요. 그 과정을 보면 청와대 구조상 그런 공지를 대변인이 낼 거면 당연히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거고 정무적으로 이거 정청래 대표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뭐 마지못해든 뭐든 어쨌든 오케이 하셨을 텐데 네. 이 장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속도도 빨랐고 뭐 말씀도 거의 안 나누고 간 거니까 표정도 좋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참 여권 내부에 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도드라져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여권이 분열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은 많이 할 텐데 이게 피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상주의자 정청래와 현실주의자 이재명 두 분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게 합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냥 분화되는 과정, 뭐 원래 이제 권력이란 건 늘 도전과 응전이 쭉 있잖아요. 분화가 될 수 있지만 같은 길로 가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섞이기가 어려워 보여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쭉 인상을 보면 같은 학생 운동을 해도 굉장히 과격하게 했단 말이죠.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세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서 예를 들어 검찰 개혁 같은 것도 검찰청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근데 이재명 네. 대통령 야 현실적으로 이거 보안 수사 필요할 수 있다. 거는 좀 있어야 돼.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상주의자로 제가 그냥 명명을 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민주정부는 이런 정부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현재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좀 달라. 네.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몇 도를 인사를 했느냐 저는 한 75도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SNS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네. 90도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사람이 이미 있다. 그것은 서영주 부대변인이다. 90도 인사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했다. 제 말 안 의도가 들어요. 있는 거 아니냐. 제 말안 들어요. SNS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내가 여기서 90도 인사를 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워낙 이제 꾀주머니가 많아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꾀주머니. 제가 볼 때는 약간 허술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분을 평소에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우리요? 네, 그렇죠. 많이 허술해요. 꾀주머니가 없어요. 꾀주머니. 쓸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뭐 계산하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네. 정무적인 판단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90도 인사를 하는 순간 이 장해찬 부원장 얘기하셨지만은 네. 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할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금 심기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까지 여당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당이라는 이 집권을 했으면 야당과는 좀 달라야 된다. 야당일 때는 막 싸우고 문제 제기하지만 여당이 됐으면은 책임지는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라든지 오늘도 이제 보안사건 얘기를 하던데 특히 보안사건 문제는 검찰개혁 얘기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결이 다른 듯이 보이는 주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사건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거를 이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렇게 메시지까지 냈는데 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또 뉴스를 생산해 냈는데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당 내부의 얘기가 계속 신문에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이 자리에 반영된 것이고 네. 그 공기를 읽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취지로 90도 인사를 한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역효과였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역효과. 그 보안 수사권 말씀이 좀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당대표가 보안 수사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이 들어왔고 전당대회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했어요. 외교 역대급 외교 성과, 경의를 표한다. 월드 클래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 아침 본격적으로 의제를 꺼냈습니다. 최고위원회 발언을 쭉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전에 본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네. 꿈 깨시라.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말해 뭐하냐. 누구한테 꿈깨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청자는 검찰이긴 할 겁니다. 네, 검찰이긴 공식적으로는. 할 수 네. 있으나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 수습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강성당원들은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검찰에 씨를 말려야겠다. 예전에 검찰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본인이 민심의 척도로 보는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많죠. 근데 좀 이거를 서서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이걸 선동하는 느낌이에요. 보안 수사권에 대한 거를 검찰에 줄지 아니면 요구권까지만 줄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좀 존중하는 태도로 수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박에 완전히 폐지하겠다. 꿈깨를 해버리면 그걸 주장하는 분이 지금 정부에 있는 대통령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각을 세우는데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거의 폐지됐어요. 예. 왜냐면 인지수사권 폐지됐습니다. 네. 인지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수사권은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안 수사권은 왜 전치를 시키냐면 경찰에 대한 그 견제권은 어느 정도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한된 보안 수사. 제한된 보안 수사권이에요. 네. 이 부분 한번 국회에서 논의하소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또 단박에 잘라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확대 해석해서 꿈깨라는 게 검찰한테 꿈깨라는 한 소리겠지만 검찰에 대한 총설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예.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TF를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권까지 한번 그래도 좀 돼야 되지 않냐. 경찰이 과연 혼자서 이런 수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견제 장치로 이거 하나 두자라고 국회에 좀 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던지면 결국에는 어제 했던 폴더 인사든 90도든 80도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겉으로만 네네네. 결국에는 대통령 먹이는 거냐. 그치. 본인의 피해자의 서사만 써가고 대통령 네네. 권위적이고 본인을 박해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네. 또 불러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전당대회는 이제 보안 수사권으로 들고 나올 것 같고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게 이전에 쭉 이야기했던 흐름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때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그거 이제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 빨리빨리 보안 수사를 해야 기소하도록 만들 거 아니냐. 그럴 때 요구하고 핑퐁 치면은 이거 그냥 범죄자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고 1월에.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는 어쨌든 뭐 본인의 생각은 있지만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네. 이렇게 한 발 물러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니 보안 수사권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최근에 보안 수사권 없애면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이제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들이 이제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입장, 당 대표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뭐 요구권 그냥 아예 생각할 것 없이 이건 다 폐지다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고 이건 말할 것도 없다 꿈 깨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 나온 거라 이렇게 되면 이걸로 아마 거세게 좀 앞으로 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오래 됐잖아요. 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 이 정권 오고 나서부터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검찰청 없어져야 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거고 수사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한 채 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격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정청래 대표를 이런 방법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에서도 좀 희한한 건 강성인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통령도 이거랑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같은 생각인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검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 눈을 가리고 자꾸 꼬드겨 갖고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대통령 원래 생각은 우리와 같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당내 강성 의원들 가운데 좀 계신 것 같긴 하고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보안 수사를 이제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정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 예외는 어떻게 둘 것이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일 이 논의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세계관을 막 만들어서 그 세계관에다 막 집어넣어요 모든 상황들을.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령 지난번에도 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와 같은 생각인데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든가 왜냐하면 검찰개혁 추진단이 국무총리 산하의 TF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이 보안사건을 남겨줘야 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바로 검찰이라는 기득권이 검찰 기득권이 이 국무총리 그리고 뭐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니까 네. 이렇게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입장을 말을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입장이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주장했던 건데 이번에 그럼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검찰 꿈 깨라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말이냐라고 할 때 진짜로 검찰을 향한 말이냐 여기서 검찰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이 큰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네트워크. 근데 그게 실제 하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뭐 줄초상입니다. 뭐 그 얘기를 보도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 보안사고 뭐고 지금 이 검사 숫자 자체가 줄어서 사건 서류가 뭐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처리하기도 바쁘다. 보안사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이 뭐 출범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 검찰이 왜 뭐하러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린 다음에 보안사건을 쟁취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개혁은 이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 검찰은 권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 가는 게 거의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세계관을 얘기한다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의 눈가기를 이런 참모들을 이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선을 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귀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귀를 검사들이 지금 잡고 있다. 장악해서 세뇌시켰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 평소 스타일을 보면은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일단 보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나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고 이럴 때 보면은 뭐 실무자가 이 잘못 얘기한 것조차도 이재명 대통령 그걸 바로잡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논쟁을 막 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특히 검찰개혁 문제는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아젠다였는데 그 아젠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참모들이 보고해 주는 대로만 알고 뭐 속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강경파들 손을 들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 정부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보안사건은 이 완전 폐지가 뭐 맞겠지만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검찰 권력의 완전 삭제 프레임으로 아마 이쪽에서는 갖고 올 것 같고 네네네. 반대쪽에서도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공이라든지 뭐 뭘로 갖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집권 2기의 국정안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뭐 민생인데 근데 첫 번째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네. 입맛이 돌죠. 뭔가 이렇게 각이 확 서는 각이 서죠. 거잖아요. 각 세우는 건 잘한다니까요. 네, 정청래 근데 대표가. 그 프레임에 이제 같이 가게 되면 불리한 경기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1표제든 보안수사권 폐지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좀 넓은 그릇의 여당의 어떤 그 프레임이 맞냐는 거지. 민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자는 거죠. 네.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가 됐어요. 마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으면 수사기소가 분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당원들한테 자극하는 거라니까요. 네. 인지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옛날 검찰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얘 털어야겠는데 이게 폐해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폐지했어요 이미. 이제 보안수사권이 남았는데 이 보안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이 없는 게 더 시원하고 통쾌하고 확실한 검찰 개혁 같지만 경찰이라는 조직한테 수사를 줬을 때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요구권까지라도 좀 논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내용에 있는 것들은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이건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어제 인사하고 왔잖아요. 네.
뭡니까? 어제 인사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자체가 대통령을 매기는 거잖아요. 매기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인생 타령은 사실 제가 그걸 듣고 내가 조금 이거 듣고 와야 돼. 이거 왜냐면요. 내가 듣고 얘기 좀 해줄게. 정청래 대표가 90도 인사 후에 남긴 본인의 소회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 어딨냐?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JTBC도 흔들리니까 이제 저게 와닿네요. 좀.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JTBC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보여줬네요. 제가 이걸 보면 제가 짧게 한마디 하면 집권여당 대표라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하고의 어떤 이 문답을 글로 하지만 대통령은 이재명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집권여당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당 대표로서의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무슨 인생 타령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권에 도전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저러시나. 지금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내용에 빠진 거를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핍박받는 서사습니까? 그 책임을 서로 뭐 당연히 이제 책임을 미루는 거야 뭐 워낙 많이 봤던 거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도 보면 누가 지금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냐, 누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지금 가져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한 요 당권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구민주 친문 뭐 이런 분들께서는 이른바 뉴 이재명, 소위 뉴 이재명들이 와서 지금 이제 분열을 획책하고 뭐 흠집내기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뉴 이재명 쪽에서는 이 구 당권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명분론, 뭐 누구 책임이 많고 뭐 누가 잘못했고 하는 거는 이미 지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리를 찾는 과정인데 이 정도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보안수사권 얘기를 이렇게 세게 했다면. 전당대 이기든 지든 그 이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본인 지지층을 결속하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구호가 정치 검찰을 내가 없애려고 했는데 뭐에 막혔다. 막히는 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막는다. 뭐 이런 서사잖아요. 이거 피를 끓게 하죠. 지지자들의.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건 이제 민주당 사정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 이후까지 보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큰 계획은 절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분들과 정치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제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느 쪽의 세력이 더 많은 힘을 받아서 더 유리한 게임을 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예, 원래는 예.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1인 1표라든가 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들의 어떤 지지 여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구획을 나눠줘 버린 거잖아요. 일종의 그 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리더십은 아니다라는 이제 신호를 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대표가 첫째로 지방선거도 사실 이렇게 완승을 거두지는 않았고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그러한 여당의 리더십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연임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여론이 호남 지역에서도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이전 상황보다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인데 근데 김민석 총리가 상대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까지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이 당원들, 지지층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검찰개혁 논의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심지어 여기 나오는 패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김민석 총리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고 무슨 뭐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다까지 지금 그래요? 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네. 거의 악마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그 악마를 상대해야 된다. 근데 또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2002년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네. 다른 이 후단협이요. 그렇죠. 그것까지 엮여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쪽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여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명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까지 더해서 네. 일종의 이제 다국적군을 꾸려가지고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거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최근에 논란된 게 이른바 광고비. 그래서 계속 댓글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부 광고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르만 정부 광고 받았는지 밝혀라 이래서 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JTBC 아닙니다. 네.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이 그쪽으로 한번 주입이 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네. 그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뭐 부정선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지점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이제 네. 중요한 건데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어쨌든 이걸 떠나서 그만큼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그래도 받아줘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 비어있는 시간을 뭘로 설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비 논란은 사실 상당히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누구에게요? 제기한 쪽이든 받는 쪽이든 만약에 그렇죠. 받은 게 팩트로 나오면 받은 데들은 아마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것 같고 늘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이 돼버리면 그 의혹 제기한 사람 포함 그 채널들도 왜냐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채널에 누군가가 뭐 저 윤석열한테 저 돈 받고 저 채널 운영한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근데 정부 광고를 받아서 그 누군가에게 특별히 유리한 쪽으로 평론가들 몰고 아니면 갔다. 뭐 그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완전히 채널 날아갈 얘기죠. 근데 이게 벌써 이런 얘기들은 규명이 안 돼요. 그냥 남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정선거약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지금 봐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이거 제가 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네. 볼 때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이 과연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부에 있느냐. 이게 그 전통적으로 이쪽 진영에서 당원들을 배양시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팩트로 들어왔을 때 그 팩트를 쳐내기가 힘들면 음모론을 일단은 깔아놔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마. 다 의도가 있는 거야. 뭔가 의도가 이시하는 거라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 흔들리지 마. 이런 저는 그 안 좋은 방식의 프레임 그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확인해 보면 될 건데 전 하나만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서 본인이 얻는 게 뭔지를 묻고 싶어요. 진짜로 지금 현재 본인이 연임을 도전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일단은 멈춰놓고 본인이 입법부의 제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민주당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지금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 자체가 오역이라고 주장하면 뭐 할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각으로 대통령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뭔가 새로운 규정을 바라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제가 눈여겨봤던 건 지방선거에서 딴 마음을 먹은 게 페인이다. 두 번째에서는 집권 여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창을 써서는 안 되고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일소 부인하면서 지금 연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진보 진영의 분열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진짜로. 광고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네.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게 정부 광고가 집행되려면 그 뭐 뒷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남잖아요, 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당이니까. 지금 야당인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다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이건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확인되는 얘기고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뭐 그걸로 줬다 뭐 그거면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지만 그래도 그게 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광고를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아무렇게나 줍니까? 그리고 줘도 뭐 공식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근거 다 남죠. 그렇죠. 여기 뭐 정부 지금 광고를 송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현역 의원도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또 알아보겠다고 하고. 네, 과방위에 있고 과방위원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민희 과방위에 의원 있고 이런 뭐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과방위에서 알아보면은 그거는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당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연임을 한 대표가 거의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거의 한 분입니다. 그 이전까지 가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왜 연임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될 말이 없으니까 첫째 김민석이라는 악당 악마를 막아야 한다. 둘째 이 검찰이라는 기득권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면 나서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명분이 안 되죠 이런 거는. 셋째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구종이 다양해요. 근데 구종이 저 거의 폭투 수준인데 그걸 휘둘러 지금 몸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휘둘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김민호 평론가도 벌써 이 광고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거론하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당무 개입도 이게 규정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1호당원으로 의견을 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여당 지도부에서 규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무 개입은 맞다. 그걸 여당 대표가 얘기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출마 안 하면 당무 개입으로 오해받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이 댓글 하나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절도범이 도둑질한 이유가 도둑질 안 하면 저 집이 가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진술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댓글로 누가 쓰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사실 내가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으로 보인다는 거는 조금 과한 주장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여튼 지금 당 그리고 청와대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